어머니가 갑자기 은행에서 모든 계좌를 막았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일 집 잔금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제가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상담센터로 걸려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60세 김순자 어머님의 며느리분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싶었거든요. 22년간 금융 상담을 해오면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일이에요. 김순자 어머님은 아들 부부가 4년 만에 청약에 당첨되어서 정말 하늘을 날듯 기뻐하셨어요. 우리 세대에게 집이란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평생 전세로 살다가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잔금이 8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기다린 집인데 돈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뭐라도 해줘야지. 어머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해요. 평생 모아둔 순금 15돈을 팔기로 결심하신 거죠. 15돈이면 56.25g이고 지금 금 시세가 1g에 15만 원 정도니까 대략 843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계산하셨어요.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금이었는데 그래도 아들 집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얼마나 애틋하고 숭고한 마음인지 저도 아버지로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님은 당근마켓에 금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떤 분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한 거예요. 1g에 16만 5천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1g당 1만 5천 원씩이면 총 84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가격에 사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어머님은 그 순간 하늘이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하셨대요. 모자란 돈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아들한테 용돈도 더 드릴 수 있겠다고 기뻐하셨죠. 구매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고 했을 때도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는 사기꾼들이 전화로만 속인다고 여기시잖아요. 얼굴을 보고 거래하면 안전하다고 믿으시는 거죠. 게다가 동네 카페에서 만나서 금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겠다니까 더욱 안심이 되셨대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40대 중반 정도 되는 점잖은 남성이었어요.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금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한 후에 약속한 928만 원을 계좌로 이체해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금이네요. 아드님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집에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 말까지 듣고 어머님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집에 와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하셨죠. 아들아, 엄마가 금 팔아서 돈 마련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용돈도 좀 챙겨줄 수 있겠더라. 내일 잔금 넣는데 문제 없을 거야. 그 순간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금으로 아들 집을 사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틀 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어요. 보이스피싱이요? 그게 뭔데요? 저는 전화로 거래한 적 없는데요. 직접 만나서 했는 거려. 은행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해 줬대요. 그 구매자가 다른 어르신을 속여서 가로챈 돈으로 금을 산 거였다고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사기 조직과 연관된 사람으로 분류된 거였어요. 더 큰 충격은 계좌 해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빠르면 3주, 길면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남 속인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집 사는 거 도와주려고 시어머니 유품까지 팔았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면서 흐느끼셨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 상담센터에서 22년간 일해온 박민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금융 피해 상담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억울한 사례들이 많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저희 상담센터로 접수되는 비슷한 사례가 하루에 12건이 넘어요. 모두 김순자 어머님처럼 가족을 위해 자식 사랑으로 한 일인데 뜻하지 않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고거래는 이제 너무나 일반적이잖아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앱을 안 써본 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사기꾼들도 이런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혹하고 직접 만나자고 해서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다른 어르신을 속여서 뺏은 돈으로 물건을 사고 도망가 버려요. 결국 선량한 판매자만 남아서 범죄 연루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절망하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먼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이미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김순자 어머님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3주 만에 계좌 해제를 받으셨고, 다행히 아들분 집 계약도 무사히 마치셨어요. 마지막에는 앞으로 이런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새로운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님, 내일 집 계약이 무산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김순자 어머님만의 특별한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지난달에만 저희에게 접수된 똑같은 사례가 무려 89건이에요. 하루에 거의 3건씩 선량한 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60대 이상 어르신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제 상담한 42세 직장인 박진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교육비가 부족해서 아내 결혼 반지를 팔기로 했대요. 와이프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한 분이 시세보다 무려 70만 원이나 더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반지 하나에 70만 원이면 아이 학원비 몇 달 치잖아요. 그분도 직접 만나서 거래했어요. 강남역 카페에서 말이에요. 상대방이 30대 여성이었는데 너무 정중하고 친절하더래요. 심지어 아이 교육 힘드시겠다며 격려의 말까지 건넸다고 해요. 요즘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죠.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라서 이해해요. 그 말에 박진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나흘 후 회사 급여 통장부터 적금 통장까지 모든 계좌가 일순간에 막혔어요. 그분도 처음엔 은행 시스템 오류인 줄 알고 항해 전화를 했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 계좌를 막는 거예요. 당장 아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답니다. 고객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종료까지 모든 거래가 정지됩니다. 젊은 직장인도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어요. 나이고 뭐고 상관없이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걸까요?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활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전화로만 속였는데 이제는 중고거래까지 완전히 장악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거래하면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거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이에요. 먼저 1단계에서 다른 어르신을 전화로 속여서 돈을 빼앗습니다. 검찰청에서 연락드립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2단계에서는 그 돈을 들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져요. 그리고 진짜 물건을 사는 거죠.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판매자를 유혹하면서요. 3단계가 가장 악랄한데요. 물건을 받은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선량한 판매자만 남아서 범죄 연루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추적해본 결과 한 조직이 하루에 15건에서 20건씩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해요. 매일 15명에서 2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건 금융당국의 대응 방식이에요.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좌부터 막아버려요. 확인은 나중이고 조치가 먼저라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이에요. 김순자 어머님이 은행에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들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금융감독원 지침이라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응은 처음 봐요. 계좌 해제 절차는 더욱 가혹해요. 경찰서 가서 무혐의 확인서 받고 은행 가서 해제 신청서 쓰고 또 기다리고 빨라도 한 달, 길면 석 달씩 걸려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월급도 못 받고 공과금도 못 내고 아이 용돈도 못 주고 더욱 가슴 아픈 건 이런 일 때문에 가족 관계까지 금이 가는 경우예요. 울산에 사시는 한 아버지는 딸 결혼 자금 마련해 드리려고 골프채를 팔았다가 계좌가 막혔어요. 그런데 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아빠,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거래하면 어떻게 해요? 왜 미리 저한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딸 생각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핀잔을 듣게 된 거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비극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분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정작 사기꾼들은 잡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짜 신분증에 대포폰까지 써가면서 철저히 신분을 숨기거든요. 결국 무고한 피해자들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고생하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소식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고거래가 더 활발해질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뭔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22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예방법과 대응책을 정리했어요. 이걸 알고 계시면 절대로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들은 정말 놀라우실 텐데요. 단 3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비밀 노하우까지 공개해 드릴게요. 김순자 어머님처럼 3주 만에 해결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 놀라운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기꾼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걸까요? 제가 수사기관과 함께 직접 분석한 결과 이들의 수법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해요. 1단계에서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검찰청 김 수사관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락드립니다.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돈을 뜯어내죠. 2단계가 진짜 교묘한데요. 그 돈을 가지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요. 그리고 반드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판매자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3단계에서는 직접 만나자고 제안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정중한 말투와 친근한 태도까지 연기해요. 4단계에서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간 후 완전히 잠적해버려요. 그러면 판매자는 며칠 후에야 자신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이들이 하루에 20건씩 이런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매일 2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수법을 알고 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보여요. 제가 22년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5가지 황금 법칙을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법칙, 가격 의심의 원칙입니다.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99% 사기꾼이에요. 김순자 어머님 경우처럼 그램당 15만 원인데 16만 5천 원을 준다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 경험상 정상적인 구매자라면 시세보다 5% 이상 높게 사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더 비싸게 사주려고 할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법칙, 신분증 확인의 철칙입니다. 거래 전에 반드시 상대방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세요.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정중히 말씀하시면 돼요.
혹시 신분증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요즘 사기가 많아서 서로 안전하게 거래하려고요. 진짜 구매 의사가 있는 분이라면 흔쾌히 보여주실 거예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죠. 세 번째 법칙, 안전장소 선택의 지혜입니다. 은행 앞이나 경찰서 근처에서 거래하자고 제안해보세요. 혹시 신한은행 지점 앞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거기가 주차하기도 편하고 안전해서요. 정당한 거래라면 장소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런 곳을 극도로 꺼려해요. 감시 카메라가 많고 금융기관 직원들 눈에 띌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법칙, 현명한 결제 방식 선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현금 거래가 더 안전하다고? 절대 아니에요. 현금은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저는 정당한 거래를 했습니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죠. 게다가 요즘 위조지폐도 정교해서 구별하기 어려워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해요. 모든 기록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체할 때 반드시 거래 목적을 적어주세요. 순금 15돈, 구매 대금,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법칙, 가족 상의의 습관화입니다. 200만 원 이상의 거래라면 반드시 가족과 미리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자녀분들은 인터넷에 익숙하니까 위험한 점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들아, 엄마가 금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구할 수 있어요. 이 5가지 법칙만 철저히 지키시면 어떤 교활한 사기도 막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대응만 하면 김순자 어머님처럼 빠르게 해결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계좌 정지 통보를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행동에 옮기셔야 해요. 먼저 112에 전화해서 자신이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중고거래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그리고 1332 금융감독원 상담센터에도 동시에 신고하세요. 이때 핵심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차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물건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날 바로 거래 장소 근처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세요. 이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모든 대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 계좌이체 확인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만났던 장소의 CCTV 영상 위치까지 메모해 두세요.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확인서를 받으면 당일 오후에 바로 은행으로 가세요. 그리고 계좌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은행 직원이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씩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혹시 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가족들이 너무 걱정해서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고객의 일은 훨씬 빨리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김순자 어머님도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계좌가 해제된 후에도 최소 6개월간은 큰 돈이 움직이는 거래를 피하세요. 한번 사기 관련 계좌로 분류됐던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사기꾼들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악용당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현금으로 거래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큰 함정이 있어요.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팀장님, 아예 현금으로만 거래하면 계좌 막힐 일은 없는 거 아닌가요? 현금이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야말로 더 큰 위험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거든요. 현금 거래가 안전하다고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상담받은 대구의 75세 이정수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골동품을
600만 원의 현금으로 거래하셨는데 일주일 후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600만 원 현금 입금 내역이 있는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 주세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물건 팔고 돈 받은 것뿐인데 왜 세무서까지 가야 하나요? 여러분, 현금도 은행에 입금하는 순간 모든 기록이 남아요. 특히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거든요. 더 무서운 건 현금 거래는 나중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저는 정당한 거래를 했습니다라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상대방이 그런 거래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끝이에요. 위조지폐 위험은 또 어떻고요? 요즘 가짜 돈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은행 직원도 한 번에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해요. 제주도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현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절반이 위조지폐였대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반대로 계좌이체는 모든 게 투명해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모든 기록이 명확하게 남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 기록들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해줘요. 김순자 어머님도 계좌이체 덕분에 빨리 해결될 수 있었어요. 거래 목적이 순금 15돈 구매 대금으로 명확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더 안전하다는 착각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올해 말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만 원 이상 거래할 때는 본인 인증이 대폭 강화된다고 해요. 휴대폰 번호만으로는 안 되고 신분증 사진과 실명 인증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계좌 정지 전에 고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에요. 무조건 맞고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해명 기회는 주겠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피해자 구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경찰서와 은행을 여러 번 오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대요.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 중고거래할 때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시고요. 둘째,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셋째, 거래 전에 상대방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넷째, 계좌이체할 때는 거래 목적을 명확히 적어주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을 구하는 생명줄이 될 거예요. 다섯째,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와 1332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정말 생명이에요. 저는 22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가슴 아픈 사례들을 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희망도 확인했어요. 김순자 어머님이 바로 그 증거예요. 지금은 아들 가족과 함께 새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며칠 전에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팀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이제는 손자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집이 제일 좋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정말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선량한 마음으로 가족을 도우려 했던 건데 왜 죄책감을 가져야 해요? 잘못한 건 사기꾼들이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관심이 10사람을 구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 자체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신뢰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금만 더 지혜롭게 접근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시되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나날 보내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